쉬었던 9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수시 지원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났어요. 좀 약간 김새는 시험이었고 그쵸. 오히려 이런 시험을 왜?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긴 한데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전반적인 출제 경향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평 시작하기 전에 이걸 찍을까 말까 하는데 대표님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구평 끝나고 나서 저는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찍어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워낙 쉬웠어요. 워낙 쉬웠다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희 학교도 지금 구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어 1등급에 뭐 그 나머지를 몇 개 틀리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만점자가 존재해요. 이게 저희 학교만 이렇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게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 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만점이다라고 하면 우와 우리 학교 만점이야라고 소문을 낼 텐데 참 그러지도 못하는 우픈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걔네 얘기했다가 우리도 있어 우리 둘인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학교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죠. 지금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47%. 이렇게 돼서 한 200명 중에서 3명이 이 정도가 1등급이었다라고 해서 이번엔 어떻지? 라고 봤더니 1등급만의 비율도 지금 전교에서 20%가 넘어버려요. 지금 외부 업체에서는 11%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각 과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 정도가 1등급이야? 국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국어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정말 이번에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그러고서 집에 와서 딱 예상 컷을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1교시 끝나면 분위기가 침울해지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답안지를 걷는데 애들이 너무 활기찬 거예요. 역시 여름방학 때 공부한 게 아니나 다를까 뭐좀 화적 98 그리고 맞아요. 엄매는 96 그 정도가 1컷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80대 중반에서 맞아. 1컷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92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탐구들에서 일부 과목에서만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총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킬러 문항 빠진다더니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EBS랑 연계율이 높아진 건가? 왜냐면 그 두 가지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땠을까요? EBS 연계율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애들이 어디서 봤던 표현, 어디서 봤던 지문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이번엔 와닿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체감 연계율을 높인다더니 확실히 높였네요. 그런데 지난 6평하고 요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매력적인 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 애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아예 없앤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읽다 보면 답인 게 너무 눈에 보이고 이게 설마 아니겠지라고 해서 다른 보기를 다시 봐도 그것 말고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보기만 하더라도 하나가 너무 완벽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계율은 높아지면서 매력적인 보기라는 게 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이제 모두 신경을 쓰는 게 신유형 문제들이잖아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6월과 9월에 나오는 신유형 문제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는 신유형 문제들이 어떻게 많이 나왔을까요?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만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난이도가 그닥 높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뭐 탐구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6평에서 보게 되면 뭐 도표나 아니면 그림 자료들을 그 EBS에서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신유형에서 나타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 도표나 그림들을 말로 풀어서 쓰는 와.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유형인가 싶을 그러면 정도였다는. 결국은 또 문해력인데 이렇게 되면요. 근데 문해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영어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영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철학적이고 되게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을 하고 나면 헷갈리기 때문에 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렵게 느꼈었는데 그런 문항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라는 엄청 거죠. 쉬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수학에서 보게 되면 저희 학교가 그냥 뭐 중간 이상의 학교이긴 네. 하지만 수학의 30번 문항을 맞췄다라는 애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없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30번, 21번 뭐 이런 형태로 뭐 16번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신유형을 선사하면서 시간을 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긴 하지만 계산 과정의 꼼꼼함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서만 문제가 있었지 출제해야 될 곳에서는 골고루 출제됐다. 맞아. 그리고 6월 평가와 수학이 달랐던 이유는 고 1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연계돼서 지난번에 신유형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신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제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신유형이라고 하는 건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모의평가 때 학생들을 당황시켰던 게 이제 문항 배치를 네. 구성을 바꾼 거였잖아요. 근데 쭉 이제 9월 모의평가 분석한 결과들을 보니까 6월 때 한번 경험한 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별로 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네, 맞아요. 평가가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저희 학교도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 얘기는 뭐였냐면 할 말이 없다. 이걸 굳이 같이 만나서 얘기할 것까지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항 배치에서 뭔가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모의평가는 결국은 너무 쉬웠다. 네. 할 말이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정도로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이제 곧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 수시 원서를 쓸 때도 이 9월 모의평가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6월하고 9월 중에서 자기가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쉬워도 1등급은 1등급인 맞아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수시의 지원선을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되게 발빠르게 입시 업체나 아니면 뭐 땡땡 성장기 이런 데서도 정시에서 합격 했던 가능한 거. 선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되게 빨리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정시에서 이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어디까지 써야 된다라는 게 좀 가이드를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9월 모의평가가 되게 쉬웠잖아요. 네. 그럼 그 점수로 이렇게 하기는 되게 절대 안 된 거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렇다고 6월을 넣기도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은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 네네. 그리고 9월이라고 하는 건 쉬운 수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어도 결국 여기는 실수 싸움이거든요. 틀린 것들에서 내가 어떠한 과오를 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겠죠.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상담을 올 때 다
다 웃으면서 나타나는 너무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건 이게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다 기본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틀렸다는 건 이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맞춘 것보다 틀린 거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주의할 건 원점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왠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수 하는 게 있죠. 기본적인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그렇게 돼서 주의할 사항으로 뭘 얘기했냐면요. 이렇다고 해서 너무 자신이 있어서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우면 맞출 수 있는 영역의 걸 더 확실히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분명히 난이도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쉬운 정도의 문제에서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내가 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난 이미 이 부분은 다 끝났어. 라고 하고. 나 완벽해. 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신 뭐 거구나. 기존에 뭐 킬러 문항이 출제되던 영역만 파괴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이미 내 것이 된 걸 더 확실히 만드는 작업, 이게 9월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9월 모의평가 점수가 내 수능 점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난이도도 똑같이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닐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주신 학습 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점수가 좀 높다고 해서 난 조금 이 정도쯤은 나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말 약간 자만하는 걸 좀 피하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실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학생들한테 점검이 필요한 게 지금 뭐냐 국수영 탐 이런 모든 과목에서 다 원래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도 있지만 쉬운 수능이나 어려운 수능이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과목들이 한 과목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의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그 과목을 손 안 대고 있는가. 그렇죠. 다른 게 급하니까 그 과목을 등한시한 거죠. 뭐 4개 과목이 다 이번보단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한 과목 정도는 이번과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점수를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한테는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닥 쉬운 시험에서도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한 가지 더 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시험하고 별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학습법을 세워서 전반적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9월 모의평가로 나 잘 본다고 수능 때 대박 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오산이죠. 네, 오산이라고 하십니다. 네.